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가벼운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너무 아카데믹한 주제들만 해서 조금 무거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늘은 종목 찾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주식 초보들한테 가장 어려운 게 뭐냐고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종목을 어떻게 찾느냐, 종목을 처음에 어떻게 찾기 시작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편지로 어떤 자기의 고민을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사회 초년생인 것 같아요. 써주신 거 보니까. 그런데 주식 공부를 시작을 하고 뭐 책도 읽고 나름의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목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정말 감이 안 잡힌다. 증권사 보고서 보면 다 좋아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힌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 투자 원칙이나 방법론 같은 경우는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적용할 때 우리나라에 실제 상장된 주식 중에 내가 생각한 조건에 맞는 주식을 딱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산업이나 아니면 종목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초보자분들께서 갑자기 어떤 종목을 찾겠다라고 딱 생각을 했을 때 눈에 들어오는 종목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일반적으로 초보들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쓰는지 한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이거의 장단점을 짧게 알아보고 마지막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종목 추천은 안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보들이 그 주식 종목을 찾을 때 접근하는 방법이 크게 네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증권사 보고서를 보고 좋아 보이는 거 사는 거고, 세 번째는 퀀트 데이터 돌려갖고 어떤 필터링 걸리는 조건으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 PER, 저 PBR 투자도 어떻게 보면 이에 해당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급등주를 따라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따라 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일 거예요, 초보들이.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블로그도 보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블로거들이 있고 카페에 자주 글 쓰는 사람들 필명이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그 사람들 블로그 가서 좀 글도 보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올려놓은 분석 글에 굉장히 매료가 됩니다. 물론 그 모방이란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출발점이긴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정확한 분석의 틀을 가지고 밸류에이션 방법도 굉장히 훌륭하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각 자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따라사기 자체는. 근데 제가 보니까 아주 높은 확률로 이 무비판적 수용을 하게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이 사람이 쓴 거를 그냥 이게 좋구나 하고 그냥 덜컥덜컥 사버리게 되거든요. 이 글 쓴 분들은 선의로 쓰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세일즈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자기가 선정한 종목의 좋은 점에 대해서 많이 써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두운 면이나 리스크 같은 경우는 좀 과소평가됐을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요.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그 좋은 점 위주로만 써놓은 글을 보고 그냥 흡수를 빨리빨리 해버리고 그냥 이게 좋구나 하고 사버리게 되면 리스크나 어두운 면을 과소평가한 상태로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장이 좋을 때 너도 나도 오를 때 같이 올라버리면 분명 좋겠죠. 근데 정말 문제는 하락장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이게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글을 쓰신 블로거는 내가 판다, 내가 리밸런싱으로 비중 조절을 한다 이런 거 일일이 안 쓰고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은 포트폴리오 운용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글만 보고 따라사기를 해버린 분들은 그냥 물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대응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충분한 지식을 갖고 비판적으로 수용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에 대한 자기 대응책이 서 있을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물려서 마음고생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래 그 블로거를 찾아가서 댓글로 주가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이거 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식의 좀 뻔한 질문을 올리는 걸 자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따라사기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나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약간 낮은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이 블로그에 글만 보면 굉장히 본인도 잘 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냥 잘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아는 것 같은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미 그 지식의 폭을 넓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증권사 보고서를 보는 거예요. 증권사 보고서 자체는 굉장히 광범위한 종목을 다루기 때문에 이 증권사가 보내주는 보고서만 매일 읽어도 산업과 종목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씩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따라사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기초 지식이 필요로 한 방법이에요. 증권사 리포트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 매수만을 추천을 하거든요. 그리고 좋은 것 위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첫 번째 따라사기와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증권사 보고서야말로 투자자로서 틀이 있는 상태로 확인과 행간의 의미 파악,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구하기 힘든 구체적인 통계 및 숫자,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을 주로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를 어떤 종목을 보고 내가 보고서만 보고 종목을 찾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고, 기초적인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증권사 보고서가 가지고 있는 그 숫자와 통계, 이건 굉장히 고급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을 하고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걸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다루는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매우 많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 회사원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마음에 드는 몇 개 종목만 커버하는 게 아니고 아예 산업이나 섹터를 커버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깊이가 떨어지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짜 흙 속의 진주는 커버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소형주인 경우에 그래요. 증권사 보고서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을 두고 공부와 지식 지평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적합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퀀트 데이터로 줄 세워서 발굴하기, 요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얼마 전에 퀀트가 상당히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한때 이게 대세였던 방법이에요. 그 시장에 퀀트적인 데이터, 퍼라든지 PBR, PCR, PSR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을 주고 그거에 따라서 엑셀을 필터링한 다음에 그 필터링에서 나온 소수의 종목군을 한 통째로 사버리거나 아니면 군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사버리는 방법이 퀀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저 PBR, 저 PER 종목을 쭉 뽑아갖고 사는 것도 이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조금 양날의 검입니다. 소팅된 기업이 저평가된 기업으로 볼 수도 있어요. PER도 낮고, PCR도 낮고, PSR도 낮고, PBR도 낮고, 뭐 여러 가지로 낮아서 그 소팅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제일 저평가된 종목군을 내가 뽑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만 다르게 보면 가장 공들여서 하자 있는 기업만 골라서 찾은 걸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 한국은 사이클이 굉장히 강한 산업이 많은데, 이렇게 저 PER이나 저 PSR 뭐 이런 지표만 넣고 소팅을 하게 되면 이미 최대 이익을 찍고 사이클이 꺾인 다음에 넘어가서 하강 중인 기업들 위주로 우수수 쏟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이 지나가서 하강 국면이 이미 시작된 것들을 퀀트 데이터만 보고 사버리면 이거 정말 속된 말로 휘똥을 살 수가 있거든요. 정말 힘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퀀트 데이터를 돌려보면 초보자분들은 어떤 보람을 느끼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소팅을 해서 열심히 엑셀을 돌려갖고 열심히 추출을 했더니 이 종목이 딱 튀어나와서 마치 요거를 사면 내가 될 것 같은 요런 그 보람을 느끼셔서 분명히 이거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양날의 검입니다. 한번 물려갖고 고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고생해보지 않으면 이게 정말 위험한지 아닌지를 체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과정인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퀀트 데이터만 돌려갖고 몇 번 물려갖고 고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날의 검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번째는 따라 사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5G 섹터가 급등을 했었고요. 초보자들이 대부분 이 급등 섹터에 들어가는 시기는 한참 오른 다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급등 섹터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투자법이거든요, 초보자들한테는. 왜냐면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 기업의 좋은 면을 부각해서 처음에 내가 발굴한 게 아니고 가격만 오르는 거를 보고 모멘텀을 따라서 그냥 따라 붙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만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행위예요. 그거는 투자라고 볼 수 없고 투기라고 할 수 있겠죠.
가격 자체가 기대감만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빠지면 어느 순간 신기루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의 특징이 가격을 뺄 때 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절벽으로 빼버려요. 따라 사기, 뭐 증권사 보고서 보기, 퀀트 데이터 보기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물려갖고 마음고생을 할 수 있는 정도지만 급등주 따라 샀다가는 시장에서 아웃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따라 사기와 조금 비슷한 방법인데요. 블로그나 카페 종목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한 대가들의 책에서 나온 구체적인 사례를 한국에 대입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굉장히 식상하고 뻔할 것 같이 들리실 텐데 이게 절대 뻔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을 내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피터 린치가 발굴한 종목들 중에 굉장히 구체적인 조건들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발굴했는지. 그거를 내가 한번 한국 시장에 찾아보겠다라고 착수를 하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일단 이 책에 나온 사례 자체가 미국 사례이기 때문에 한국에 적용을 시켜서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적용이란 것을 해보는 과정을 한 단계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게 진짜 책에 나온 사례랑 유사한지 스스로 고민을 하게 되고요.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 뉴스든 보고서든 스스로 찾아보게 돼요. 하다못해 사업 보고서라도 한 번 더 읽어보게 되고, 이때 비로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블로거나 아니면 카페에 글을 쓴 사람이라든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례를 적용해서 발굴한 종목을 사든 사지 않든 그 발굴 과정을 위해 스스로 판단한 수많은 과정 자체가 굉장히 큰 자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에는 월가의 영웅을 읽고 처음에는 그냥 흘렸어요.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근데 이 책이 왜 좋으냐라고 하면 이 책에서 나오는 사례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실제로 2013년에 그냥 이 책을 다시 읽다가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해서 한국에 적용시켜서 찾은 기업이 있었어요. 코크앤드실이라는 기업이 무수히 등장을 하거든요. 피터 린치가 바보도 경영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코크앤드실이라는 기업이 무수히 많이 나와요. 책 읽어보신 분들은 지금 알겠지만 그게 뭐냐면 병뚜껑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병뚜껑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좋으면 한국에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병뚜껑 어쨌든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사마왕관이라는 업체가 그때 있었어요. 그때 2만 원대 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그래서 이 회사를 스터디를 해보고 배당도 주고 밸류도 굉장히 싸고 자산도 우량하니까 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회사를 통해서 굉장히 큰 이익을 얻었거든요. 배당 이익도 많이 챙기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책을 통해서 그 발굴하게 된 종목들이 폐기물 처리 종목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과연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업이 있을까? 있으면 이 책에 나온 것과 같은 조건을 그대로 갖고 있을까라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찾아보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단언 드릴 수 있어요.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발굴한 종목을 꼭 사지 않아도 그 경험을 통해서 큰 자산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찾은 종목들을 그러면 그냥 버리느냐, 그게 아니고 관심 종목을 놓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분기 보고서가 나올 때 아니면 무슨 특정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종목에 대한 지식의 풀, 산업에 대한 지식의 풀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예요. 처음 공부할 때가 조금 어렵지, 한번 머리에 넣어놓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게 되면 그냥 업데이트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각 대가들의 책에는 정말 무수하게 많은 사례들이 나오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특히 입문서로 이 피터 린치 월가의 영웅을 굳이 추천드리는 이유는, 다른 책에는 좀 철학적인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얘기가 많지만 이 월가의 영웅은 정말 이대로 그대로 적용해서 찾아봐도 우리나라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말 구체적인 예가 정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듣고 그런 기업들은 많이 올라서 찾아봤자 뭐 별로 도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한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찾아봐서 나름의 판단과 기준을 형성한 사람들은 정말 장기적으로 성과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주식을 해서 돈을 까먹자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을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면 무조건 이 틀이 있어야 됩니다. 이 틀이 없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꼭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즐기셔야 되고 재미있게 느끼셔야 돼요.
그 방법으로 한 번, 두 번 성공을 하시다 보면 자신만의 틀이 생기게 되고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을 겁니다.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